금리 낮추고 보조금 주고 해서 유동성을 막 풀면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한 9만 달러까지 진짜 미친 듯한 상승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비트코인은 얼마에 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만큼 샀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왜 더 많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냐,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이건 뭐 워낙 자료가 많이 떠돌고 있으니까 한번 이거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올해 대선이 있죠. 미국 대선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비트코인이 크게 꺾인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경제 위기. 경제 위기만 안 오면 상승할 것 같다. 경제 위기만 안 오면 지금 추세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경제 위기가 오면 일시적으로 비트코인도 팍 부러질 수 있거든요. 하락을 기다리신 분들은 그때 매수하면 되죠. 네, 이거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으니까. 이거 뭐 누가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경제 위기는 올해 안 올 가능성이 저는 한 80-90% 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경제 위기를 마일드 리세션이라도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리세션이라는 거는 경기 침체. 마일드하게라도 좀 살살이라도 오지 않을까. 작년엔 그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요새 분위기로 봐서는 안 올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대선이에요, 대선. 네, 대선의 두 후보는 당연히 알죠. 지금 대통령인 조 바이든, 그리고 어마어마한, 또라이라 그래야 되나? 트럼프, 전 대통령. 이렇게 두 명이 이제 대선 후보로 올라올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한 90% 이상일 것 같아요. 근데 바이든은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오면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100%라고 생각합니다. 99.9%? 지금도 경제 위기가 안 와도 트럼프가 될 것 같은데 경제 위기가 오면 100%죠. 그거는 뭐 끝이라고 생각해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경제 위기가 안 오게 해야겠죠.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바이든 입장에서 경제 위기가 지금도 위험한데 경제 위기가 오면 필패다. 그럼 어떻게 해서든 경제 위기를 막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무조건 막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 위기를 막는 법은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좀 쉽거든요.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냐? 돈 풀면 됩니다. 돈 푸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다들 아시는 금리를 낮추는 방법과 보조금을 막 주면 되거든요. 사실 조 바이든이 작년부터 보조금을 엄청 많이 줬어요. 뭐 반도체 기업 이런 데에다가 보조금을 무지막지하게 줘서 테이퍼링 맞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물론 예전같이 무지막지하게 푸는 건 아닌데 하여튼 금리를 낮추면서 보조금을 풀고 있어서 그렇게 테이퍼링이 뭐 막대하게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23년에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미국 증시가 올라간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좀 돈을 풀지 않을까. 그리고 FOMC, 페드를 좀 압박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올해 한두 번이라도 꼭 해야 돼. 대선 전에. 뭐 이렇게 금리 인하를 압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비트코인 가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돈 풀면 유동성이 풍부해지잖아요. 유동성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게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는 금도 되게 좋았는데 요새 금이 비트코인 때문에 힘을 좀 많이 못 쓰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현 상태에서 만약에 1,000만 원 있다. 그럼 1,000만 원어치 금 사겠습니까?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 사겠습니까? 이건 좀 너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되게 좀 유망하죠. 하여튼 금리 낮추고 보조금 주고 해서 유동성을 막 풀면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3-3파.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흐뭇하거든요. 한 9만 달러까지 진짜 미친 듯한 상승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현물 ETF가 있잖아요. 현물 ETF. 현물 ETF 때문에 지금 수요가 되게 많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금리까지 요때 인하가 딱 겹친다. 그리고 반감기까지 겹쳐가지고 공급이 줄어든다. 이게 한 방에 같은 때 이렇게 따다닥 이렇게 됐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세게 때릴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이 아니라 한 번에 한 12만까지도 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3파에서 이미 여기까지 갔으면
뭐 이렇게 3-4파에서는 뭐 일부 조정 있겠죠. 뭐 한 10만까지 갔다고 치고, 그러면 3-5파 여기에서는 뭐 한 14만? 15만까지 여기에서 이미 갈 것 같거든요. 4파와 5파가 아직 남아있는데도 요 정도 갈 것 같으니까 5파에서 무난히 20만 달러는 넘겨주지 않을까. 20만 달러만 돼도 한 2억 6천 되잖아요. 요 정도 되면은 저는 뭐 분할매도 조금 일부 해도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한 2억 6천쯤 되니까 이쯤도 되면은 한 3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거는 한 4억 정도인데 그 뒤에는 좀 지켜봐야죠. 요거 이후로는 여기는 알트장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뭐 선물 투자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3-4파 할 땐 좀 쉬었다가 이게 끝날 때쯤 또 포지션 들어가면 되겠죠. 조정 왔을 때 포지션 들어가야 되니까 뭐 저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바쁜가요? 별로 안 바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뭐 한두 달에 한 번 거래하거든요. 한두 달에 한 번. 알트를 제외하고. 알트는 뭐 이것도 뭐 분할 매수 하면 되니까. 알트도 두세 종목 정도 살 것 같은데 그냥 뭐 분할 매수만 하면 되니까 잘 고르는 게 중요하지. 뭐 매수는 좋을 때 그냥 계속 담으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뭐 코인 투자하는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이렇게 하면 별로 없지 않나요? 코인 투자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뭐 하루 종일 차트만 봐야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뭐 하루 종일 차트 보고 있다고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얘가 갑자기 여기까지 빠져주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기도 열심히 해도 뭐 조정이 이렇게 잘 오던가요? 잘 안 오지 않아요? 그래도 이번엔 좀 유의미하게 빠지고 있네요. 또 다시 5분 봉쯤으로 볼게요. 어저께 여기까지 빠지길래 조정이 오나보다 하고 계속 분할해서 포지션 들어갔거든요. 한 번 더 빠져서 대략 한 요쯤에서 지지받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어쩌면 뭐 여기까지 갈 수도 있죠. 조정 받으면 사고 싶으셨던 분들은 57에서 59 사이 정도면 요 정도 오면 매수해도 되죠. 딱 정확하게 바닥을 딱 잡아야 됩니까? 그냥 바닥 근처면 사면 되지 않아요? 이거 너무 딱 바닥 잡으려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기서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분할 매수를 좋아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무슨 우리가 선물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뭐 20배 롱치고 뭐 이러면 타이밍이 타점이 엄청 중요하죠. 뭐 근데 우리 현물 매수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기다리지 말고 분할 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아까 여기 지금 보니까 거의 꼭지 근처였네요. 요쯤에서 0.24개 사가지고 한 개 딱 채웠거든요. 여러분도 그냥 분할 매수 하던가 그냥 사던가. 그러니까 현금은 일부 갖고 있어야죠. 분할 매수 플러스 현금. 이것만 잊지 않으면 즐겁게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치 프리미엄 보니까 이제 좀 높아졌겠다. 하락했으니까. 김푸가 한번 볼게요. 김푸가라고 치면은 여기에서 홈을 누르면 김푸가 나오거든요. 아까 조금 높아졌죠? 5%. 떨어질 땐 원래 김푸가 좀 높고요. 오를 때는 김푸가 좀 빠집니다. 이건 뭐 일반적인 거고 떨어지든 오르든 이게 한 20% 넘을 때 그때는 진짜 불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알트 투자하는 것도 뭐 쏠쏠하게 벌 수 있죠. 근데 늘 조심하면서 크게 물릴 수 있거든요. 김푸 5% 정도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높을 때는 뭐 10몇 %, 20% 정도는 기본이니까 불장에선 20% 갑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높아져요. 짝수년에 역대 많이 내렸는데 이번에는 25년에 꽤 많이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상승이 작년부터 가파르게 올해 꽤 긴 시간 지금 상승했거든요. 찐 바닥이 한 이쯤이잖아요. 22년 11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한 1년 한 3개월 정도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올해 말까지 상승한다고 치면은 거의 한 2년 정도 상승했으니까 내년에 적절한 시점에서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좀 탈출을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맞아요. 너무 빨렸어요. 제 느낌이 한 6개월 정도 빨라진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내년 빠르면 1월, 늦어도 6월에는 좀 알트는 다 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물도 좀 비중을 줄일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뭐 3회 3파, 3회 4파 할 때는 좀 쉬었다가 3회 5파 뭐 거기까지 뭐 그런 데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하다가 구해주는 장이거든요. 구해주는 장에서는 롱 위주로 들어가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요런 데서 이런 거 짧게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크게 먹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욕심만 버리고 저처럼 저배를 쓰고 좀 큰 추세 위주로 먹고 하면은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선택은 본인 몫이죠. 근데 그러면 뭐 무지막지한 수익은 안 나요. 100배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어렵거든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한 추세 먹는데 뭐 그렇게 많이 못 먹죠. 제가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만약에 뭐 선물 투자를 한다고 칠게요. 그래서 3판을 했을 때 2승 1패 할 때마다 한 30% 정도 수익 혹은 손실을 본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뭐 이건 뭐 산수니까 일단 1원으로 했다고 칠게요. 30% 수익이 났다. 그럼 1.3을 곱하면 되죠. 1.3. 두 번 수익 났으니까 또 1.3. 한 번 손해봤죠. 0.7을 곱합니다. 그러면 18% 수익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30% 두 번 먹고 30% 한 번 잃으면 왠지 느끼면 30%는 이익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판을 좀 많이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판에서 2판 정도만 잘 먹을 수 있어도 나쁘지 않은 승률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거를 해봤자 한 18%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하는 게 굳이 이득이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좀 큰 추세 이용해서 한 50% 정도 한 번 수익 보는 게 여러모로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정답은 없지만 저는 그게 좀 편하더라고요. 네, 투자하기 제가 여러 가지 해봤는데 저는 뭐 계좌가 여러 곳이고 거래소도 여러 곳을 쓰니까 하나는 좀 더 길게 보고 있는 거, 하나는 뭐 중기 정도. 하지만 하루하루 하는 데이 트레이딩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너무 피곤한 것 같고 다시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오르네요. 67,000원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분할 매수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 사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네, 지금 계속 샀고 이제 앞으로는 안 살 겁니다. 반감기 이전에 매수하려고 했던 거는 다 저는 끝났습니다. 완전 끝났어요. 크립토 겨울이 오지 않는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알트 수익이 많이 나면 내년에 비트를 아예 안 팔 거예요. 비트는 돈 쓸 일 없으면 안 팔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는 뭐 10년 가져가면 뭐 더 좋을 테니까 오래오래 가져가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죠, 사실. 근데 갈수록 진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점점 그럴 거예요. 그래서 크립토 윈터가 안 올 수도 있다. 그게 지금은 이만큼 빠졌지만 크립토 윈터가 아예 없을 순 없고 제 생각엔 이제까지는 뭐 70% 80% 빠졌다면 내년 하반기에 크립토 윈터가 올 것 같은데 이때는 뭐 한 40-50% 정도만 요 정도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반토막보다 조금 덜 떨어지는 정도? 예를 들어서 뭐 한 4억 갔다가 2, 3억까지 떨어지는 셈이죠. 예를 들어서. 근데 4억에 산 사람은 2억까지만 떨어져도 날벼락이죠. 반토막 났으니까. 요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뭐 더 심했잖아요. 뭐 8천만원 하던 게 2천만원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4분의 1 토막 났잖아요. 코인은 원래 이런 게 제맛이잖아요. 이런 게 요 정도로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크립토 윈터가 조금 더 살살 완충작용이 있어서 좀 살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비트코인은 얼마에 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만큼 샀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양이 중요하죠. 몇 개 샀냐. 이게 얼마에 샀냐는 수익률 짤짤이에요. 뭐 그냥 자기 위안이죠. 아, 나 수익률 200%야. 뭐 이런 걸 위한 거죠.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수익률이 한때 뭐 한 200% 넘었어요. 비트코인 수익률이. 하지만 지금도 계속 사면서 수익률 계속 떨어졌지만 개수가 계속 많아졌잖아요. 그래야 돈을 벌죠. 네. 양이 많아야 돈을 많이 벌어줍니다. 이거 수익률 우리가 수익률 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높다고 자기 기분만 좋은 거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우리 삶에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에 샀는지는 아예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